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김상훈 학생, 벤자민 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중학교 때 나름 공부를 그래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입학 원서를 낼 때쯤 특기 적성란에 그게 텅텅 비어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중학교 3년을 할 동안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또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가고 또 뭐 직장에 간다고 한들 제가 행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중3 겨울 방학 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알게 되고, 이 학교라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찾게 되고, 정말 내가 앞으로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훈 학생,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셨나요? 네, 우선 가장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진실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올라왔을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고 항상 한 2시, 3시까지 맨날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하던 도중에 문득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다고 정말 행복할까? 근데 저는 저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는 게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요즘 고등학생은 단지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받아서 돈 많이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지, 과연 그 꿈을 이뤘다 행복할까라 생각할까요? 전 그래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찾는데도 저는 이 답을 찾느라 공부에도 집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보다 이 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또 이 확률 속에 찾을 수는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학교였고 눈을 감으면 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때부터 아예 공부라는 걸 손에 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정말 많은 다툼이 있고 정말 많이 그냥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은. 근데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 학교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지 않았었는데, 그 학교에 대해 교육 시스템을 딱 읽어봤는데 그때 딱 느낀 게 있었는데, 정말 이 학교는 내 내면의 답을 찾아줄 학교다. 정말 이 학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의 희망이 될 학교라는 걸 느끼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처음에 설득을 했죠. 난 정말 이 학교 가고 싶다. 근데 부모님께서 처음에 저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계속 얘기했었죠. 여기 진짜 가고 싶다고. 그래도 허락 안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했어요. 난 이 벤자민 학교에 가서 뭘 얻을 거고, 그때 제가 꿈이었었거든요. 꿈이라는 것도 찾게 될 거고, 정말 뭘 할 거고,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에서 계속 말해주고 계속 말하니까 부모님께서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지가 100이면 방법도 100인데 의지가 99면 방법은 0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의지가 100이라면 저같이 방법도 100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 정말 부모님께서 의지가 100인 상태에서 방법을 100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설득해 주셨고, 근데 제가 만약 의지가 99였다면 방법은 0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벤자민 학교에 못 오게 됐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의지가 100이면 방법도 100입니다. 근데 의지가 99면 방법은 0이죠. 정말 한번 제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가 100인지 아니면 의지가 99인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내가 정말 의지가 100이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그걸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양성훈 학생, 벤자민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벤자민 학교는 의무적으로 할 게 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체육활동, 예술활동, 외국어 활동 하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6시간 동안 하였고, 다음 또 태권도도 다니고 토익 학원도 다니고 기타 학원도 다니고, 다음 또 하루 할 수 있는 게 또 멘토님도 받고, 다음 또 이렇게 페스티벌도 계획할 수 있고, 또 전에 북콘서트라는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껴요. 학교에서 또 정말 많은 멘토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면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면 정말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저도 방황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학교 교육 시스템이 다 짜져 있잖아요. 그냥 교육 시스템 짜져 있는 대로 다 공부했죠. 근데 벤자민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방황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냥 또 저 또 혼자 자취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방황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 다 알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걸 하고, 정말 이런 제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벤자민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제가 18년 동안 살았는데 17년 동안 행복하다는 말보다 이번 벤자민 학교 몇 개월 다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가장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면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 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벤자민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복학을 하기로 했어요. 복학을 하면은 보통 한 학년 밑으로 가서 1년 후배들이랑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1년 동생들이랑 하면은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 하면서, 뭐 1년 선배들이 내 친구인데 막 선배들이 뭐 깔보고 그러면 또 기분도 나쁘고, 어린 후배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은 좀 막 열등감도 있고 그런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그런 것이 눈에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통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사람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복학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통해서 또 대학원도 가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리학 교수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작은 복학해서 친구들끼리 뭐 낮은 학년들끼리 같이 지내고 부대끼로 하는 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로 1년을 겪어보면은 그런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바라는 꿈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진짜 꼭 권하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 학교를 통해서 꿈을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성은 학생에게 벤자민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알게 되었나요? 네, 저는 우선 가장 벤자민 학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다는 건, 혹시 내교육의 보스 법칙 아세요? 모르시나? 그 5가지가 있으신데 전 그걸 정말 가슴 깊이 새긴 것 같아요. 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아르바이트를 저희 학교에서 의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처음에 하러 갔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했을 때 사장님께서 저를 문제 학생처럼 보셨어요. 아마도 착실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 그때 그래서 선택하였죠. 내교육의 보스버치 3번째인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저 그때 선택했었어요. 그런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죠. 무슨 행동을 하였냐면요, 항상 시작보다 일찍 가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도 잘했어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았었는데 네가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일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냐. 넌 정말 대단하다. 넌 인성부터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전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놀라웠죠. 정말 이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에 정말 가슴 깊이 새긴 것 같아요. 난 또 두 번째 사례로는 선택하면 이루어진다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혹시 제9회 국제 HSP 올림피아드 대회 아세요? 제가 그쪽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도 선택했죠. 선택을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내 기억에 보스 번째 5번째 환경을 디자인하라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환경을 디자인했어요. 어떻게 디자인했냐면요. 항상 제가 아르바이트를 제가 그때 원래 11월 달에 여행은 갈라 했었어요. 제주도로. 근데 이게 페스티벌이 엄청 커지면서 못 가게 되었었는데 제가 11월 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그다음 또 끝나자마자 바로 태권도를 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려 10시간 반이라는 동안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일만 하였습니다. 계속 운동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 정말 피곤하죠. 근데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올림피아드 대상. 이 꿈이 있었죠. 전 그래서 가자마자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대회 준비를. 난 또 가서 이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고민했었어요.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대회를 소홀히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기억에 보스 번째 5번째 생각나는 거예요. 환경을 디자인하라. 전 정말 환경을 디자인하였어요. 저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런 생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올림피아드 대상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만큼 행동을 하면 정말 선택하면 이루어져요. 정말 어떠한 것이든 느꼈는데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때 정말 가슴 깊이 새긴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이번에 국회 스피치 대회에서 제가 또 벤자민 대표로 결선 대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도 선택했어요. 내가 결선 진출하고 결선 1등을 할 거다. 저는 또 그만큼 노력을 하였죠. 그래서 저는 또 그 꿈을 이뤘어요. 제가 이렇게 3번을 통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벤자민을 통해서 느낀 건데 내가 선택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탓하지 않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면 정말 어떠한 꿈이든 이룰 수 있다고 전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나중에 30년 뒤에 홍익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꿈도 꼭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뒤에 홍익 대통령이 출마하면 한 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벤자민 학교 또는 벤자민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학생분이나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이 벤자민을 하면서 슬럼프 같은 것도 겪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든 학생들이 겪었을 거지만 처음 시작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다니던 학교는 1, 2교시, 2교시, 9교시까지 저는 아직 중학생은 9교시까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은 방과후 학교도 끝나고 야자까지 다 하면서 그런 규칙적인 생활에 얽매여 있다가 이제 갑자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탕 주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좀 당황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하면서 처음 접하는 것이니까 되게 당황하고 다들 많은 실수도 하고 그런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슬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아마 저는 시간이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이제 그동안 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에 얽매여 있던 기존 틀에 막힌 생활에 얽매여 있던 곳에서 이제 점점 내 시간을 내가 장악해가고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점점 좀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생활을 점점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생활을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자신감도 얻으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정말 옛날보다 성장했다는 걸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네, 제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꼈던 건 아마 자립심인 것 같아요. 제가
벤자민 학교를 와서 바로 자퇴래. 혼자 살았거든요. 자취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부모님들 곁에 있으면 정말 제가 좀 애기같이 변하거든요. 전 그래서 벤자민 학교를 선택했고 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이 성장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죠. 내가 벤자민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 곁에 있으면 내가 애기같이 변하니까 혼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통쾌히 수락해줬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혼자 살게 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청소하기도 귀찮고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뭐 빨래해야 되고 뭐 빨래 널고 개고 이런 게 정말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자립성이 생긴 것 같아요. 계속 솔직히 말해서 혼자 살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좀 많이 깨병 부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 벤자민 1년을 꼭 성장하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학생이다. 난 정말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의 미래가 될 정말 학교의 학생이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기 싫어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외롭지만 외롭다 생각 안 하고 정말 항상 웃으면서 하면서 아마도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게 혼자 살아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도 칭찬받고 올림피아드 대상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회 스피치 토론대에서도 결선 진출이라는 걸 그 타이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서 내가 결심했고 남이 시켜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전 정말 벤자민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슬럼프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 슬럼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슬럼프를 즐겼어요. 슬럼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전 슬럼프가 있을 때 정말 즐기고 또 슬럼프가 겪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슬럼프가 생기겠죠. 근데 하지만 그 슬럼프를 즐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대상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사장님과 칭찬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등등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